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 이재명 당의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상상 초월입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이재명은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며칠 호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라도가 이재명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일변도에서 바뀌지 않는다. 전라도도 바뀌지 않는다. 전라도는 정체돼 있다. 전라도는 그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런 애정어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제가 전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이재명 당이 지금 현재 전라도를 대하는 태도, 이게 정말 전라도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고 있다. 전라도 사람들의 분노를 지금 자초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바로 이재명의 호위무사,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그야말로 뭐 막대기만 꽂아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면 당선이 된다고 하는 그 텃밭에 포진을 했습니다. 형식상 경선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의 호위무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호위무사마저도 이 전남에 내려 꽂는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이재명 지지층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3일 날 이재명 지지층 커뮤니티에서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뭔가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1일 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여기를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권향엽이라는 사람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전략 공천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여기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권향엽이라는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 내세웠다 그겁니다. 권향엽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일단 갑자기 이 전남입니다. 전남에 전략 공천한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텃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만 경선에서만 통과를 해도 사실상 국회의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다가 전략 공천을 한다? 한마디로 그냥 이 이재명 당에서 최고위원회 의결로 국회의원 배지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경선도 안 해. 그냥 전략 공천입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여성 전략 특구냐 그겁니다. 그럼 이거는 특정 여성을 갖다가 내려 꽂겠다는 의도를 담은 건데 이 권향엽이라는 사람을 꽂았다 그겁니다. 여기 현역은 또 서동룡이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력을 봤습니다. 봤더니 2002년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하다가 2013년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합니다. 이때 당시 성남시장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2017년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법률 인권 특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특보란 자리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 없는 명함만 있는 자리입니다.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문재인과의 인연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런 자리나마 이런 명함이나마 대선 때 들고 다녔고 뭔 행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세를 했고 국회의원 자리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문재인 특보라는 거는 이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 구례 지역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걸 간판으로 해가지고 2020년 총선에서 요 해당 지역 공천을 받아서 이기나마나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텃밭인 전남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4년 동안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동룡. 근데 권향엽은 또 누구냐? 권향엽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력을 검색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입니다. 당직자입니다. 그냥 이런 정치 활동을 간접적으로는 했지만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전략 공천을 굳이 줄 만한 그런 객관적인 이유는 그 이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 기준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동룡은 초선입니다. 감점 사유가 없습니다. 서동룡은 무슨 하위 10%니 하위 20%니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초선입니다.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를 여성 전략공천 선거구로 지정을 하더니 권향엽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제가 나이를 보니까 50대였던 것 같은데 50대 후반 여성을 꽂아 넣은 겁니다. 전략 공천한 겁니다. 자동으로 서동룡은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전남이란 특성상 그 텃밭에서 한 번 한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 해당 의원 서동룡이라는 사람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면 교체돼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권향엽을 반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재명 지지층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겁니다. 권향엽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그 권향엽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이 전남 뭡니까 지역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전남 광양 곡성 구례 순천 을 지역에다 내리꽂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권향엽 솔직히 말하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도 없고 뭐 비중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 호남 지역 그 전남 지역에서 무슨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공천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김혜경과의 인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때 이 선거대책위원회 그 조직도에 따르면 권향엽이란 사람은 이 배우자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을 수행하는 그 조직의 부실장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배우자 실장이라고 해가지고 이혜식이라고 있었고 지금도 현역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혜 전 의원이 또 부실장이 있었고 또 이 권향엽 역시 부실장이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였습니까? 배우자 실장 부실장 해가지고 김혜경을 밀착 마크하고 보좌하고 수행하고 그런 역할을 해왔고 아마 그때 그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김혜경과 그런 끈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권향엽 별로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 사람이 뭐 가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 영향력이나 아니면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략공천을 굳이 해야 될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한 이유가 굳이 찾자면 김혜경이라는 인물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이재명 지지층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권향엽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서 오래 일해서 그에 대한 공로, 기여, 그 다음에 이 전남 광양 출신이기 때문에 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인정해서 내려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너무나 좀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해당 지역 현역 서동룡은 권향엽에 비해서 지지율이 월등히 앞섭니다. 지지율만 놓고 보면 권향엽은 도저히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갤럽 이게 여론조사 이걸 또 유튜브 채널에서마저 이걸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KBS 광주방송총국이 의뢰하고 한국갤럽이 작년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거주 주민 성인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당 선거구 한 곳에서 표본이 509명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사 방법은 뭐냐? 무선전화 인터뷰였고 응답률은 15.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이 해당 지역 선거구의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선 후보 선호도 했을 때 서동룡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28%, 이정현 누굽니까? 전 새누리당 대표, 전 해당 지역 국회의원 이정현 14%, 권향엽 7% 나옵니다.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실시된 아주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수 MBC와 목포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전남 춘천 광양 곡성 구례군 똑같은 지역구 주민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17%. 조사 방법은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그럼 여기에서는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서동룡, 권향엽 또는 국민의힘 이정현 지지율이 얼마나 나왔느냐? 서동룡 26, 권향엽 12, 국민의힘 이정현 1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동룡이 권향엽보다 2배 이상 지지율이 높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에서는 여기서는 4배 서동룡 28, 권향엽 7이니까 4배 높습니다. 서동룡도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만 권향엽도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만 이 해당 동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주민들은 서동룡을 권향엽보다 4배 또는 2배 그렇게 지지를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권향엽,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한 권향엽, 서동룡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정말 많이 나와봤자 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권향엽을 굳이 꽂아 넣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서동룡이 현역 의원이고 그 다음에 시의원, 군의원, 광역의원, 지역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여성은 그 자기 득표율의 25%를 가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에 선거에 입후보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신인일 경우에는 또 그에 따라서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서동룡은 현역 의원이지만 이런 가점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선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선을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왜냐? 서동룡은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내가 월등히 앞섰는데 비교조차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나를 그냥 컷오프 공천 배제를 하고 탈락을 시키고 나는 경쟁을 해볼 기회조차 안 주고 이거를 전략 공천을 해? 나를 이렇게 배제를 해? 그럼 불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 사람 탈당합니까? 안 합니까? 탈당을 안 하더라도 비협조적으로 나온 거, 지역 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전남 텃밭에서 더군다나 경쟁자가 누굽니까? 국민의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 여기서 국회의원 2번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당은 선거 때 김혜경을 수행한 임무를 갖다가 텃밭인 전남, 순천, 구례, 곡성, 광양, 을 지역구에다가 내리 꽂았습니다. 전략 공천으로 꽂았습니다. 지지율 차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곳 뭡니까? 해당 지역 민심 우리 상관이 없어. 우리는 무관심하다.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내려 꽂으면 된다. 지금 이 의사를 표현한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재명 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재명 그리고 그 이재명 당은 이 전남의 민심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치 않다. 개의치 않는다. 우리가 내려 꽂으면 너네들은 따라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전남이 받는 취급입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 호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이 서동룡 의원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남은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리 꽂아도 무조건 이기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는 광주 전남에 포진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재명의 부인 역시 지금 현재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의 부인의 호위무사 또는 수행 또는 보좌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제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이 전남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과연 전라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과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놓고 과연 전라도 사람들은 이재명 당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